제가 지금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저희 30대 맞벌이 부부인데 아기는 아직 없고요. 네. 저희가 2년 전에 영등포 쪽에 청약 당첨이 돼서 네. 8월에 입주를 하게 돼요. 네. 네, 그럼 1주택자가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여유 자금이 2억 5천 정도 있어요. 이제 네. 이거를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추천하시는 곳이 있는지 한 가지 궁금하고요. 네네. 아니면은 저희가 전매 제한이 3년이어가지고 실거주 한 다음에 매도를 하고 여유 자금 얹어 가지고 강남 쪽으로 이사하는 게 나을지 문의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30대 맞벌이신데 지금 2년 네네. 전에 영등포 네네. 쪽에 청약이 당첨이 돼서 8월에 입주 예정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네. 여기에다가 2억 5천을 더 투자를 해서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아니면은 네네. 실거주를 하다가 매도를 네. 해서 이제 여유 자금을 더해서 강남으로 갈지 이 두 가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에 대한 상담 자세히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대표님 평소 너무 팬인데요. 네. 연락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약에 당첨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청약 당첨하셨으면 뭐 3, 4억은 기본적으로 올랐다고 보고요. 네네. 이제 비과세를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할 건지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이제 맞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자녀분은 지금 현재 아직 없으시고, 네네. 예, 맞벌이가 이 네. 맞벌이 부부는요, 좀 더 다른 사람에 비해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돼요. 아, 이게 있어 인생에 이게 보면 이제 30대 나이에서 시작을 네. 해가지고 40대, 네네. 50대, 60대 가잖아요. 네네. 맞벌이가 주로 인생에서 후회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맞벌이 부부가 후회하는 구간이 55세부터 보통 후회를 해요. 그리고 이 30대에서 이 55세까지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예. 그래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을 싫어해요. 돈이 없어요. 이 50대, 60대 들어와서 네. 진짜 돈을 둘이 버니까 많이 벌 것 같잖아요. 네네. 궁극적으로 왜 후회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후회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네. 인생이 풍요로운 윤택한 삶의 모두를 해왔기 때문에 네. 소비가 많아요. 소비가. 근데 반대로 외벌이는요. 네. 불안해. 그래서 소비를 줄여요. 네네. 이 소비는 한번 올리면은요.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소비를 하다가 좀 내리려고 하면 왠지 가오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네. 것들 때문에 더 씀씀이가 늘어나요. 왠지 둘이 벌었으니까 차도 2개 해야 되고 집도 더 좋은 데 살아야 되고 괜히 네네. 깨끗하고 월세 좀 싼 데 살아도 지금 둘이 살 때는 자녀도 없으면 하늘만 이게 밤에 잘 때 뚜껑만 있으면 살거든요. 사랑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왠지 뽀다구 넓게 20평만 살아도 되는데 막 40평 살아가지고 집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일주일에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일주일 마지막 날 청소를 하려고 그래. 이런 거 안 좋아요. 그리고 네. 네. 맞벌이 하는 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아이가 나잖아요. 자녀가 나오잖아요. 자녀의 출생이 문제야. 왠지 말도 못하고 요구사항도 없는 한테 막 퍼부어요. 공략을 해. 미안하니까. 아가야? 엄마가 일하고 하니까 다른 엄마들 보살펴서 좀 모여야지 하니까 막 여기에다가 돈을 막 써대가지고 쓸데없이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네. 0세에서 태어나서 7세까지는 기억도 없어. 나만 잘해준 거야. 그랬더니 얘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엄마 말도 아빠 말도 안 들어. 왠지 배신감도 더 커요, 애들한테. 돈을 많이 쓰면 기대감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 줄여야 돼요. 과감하게 한쪽 버는 걸 있잖아요. 네. 스스로 외벌이라고 초면을 거세요. 초면을. 네. 그래가지고 살면은요. 진정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있잖아요. 네. 이때는 이제 오래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때 자녀를 해서 고향 같은 집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아까 뭐 강남에 간다고 하신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강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 아이에게 정말 적합하게 공부
아니면은 공부를 못 하더라도 좋은 친구 뭐 있잖아요. 앞으로 제가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사는 게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잘 목표 세우시고 네. 맞벌이 하시니까 소비 줄이는 게 지금 뭐 투자해서 돈 버는 것보다 낫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청약을 해서 이제 입주를 하는데 네. 3년 동안 이제 어떻든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전매 제한이 네. 풀릴 때까지. 네. 이거 좋아요. 거주하시면 그냥 9억 미만에 대해서는 비과세 만들고 9억 네. 이상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네. 이건 매우 바람직해요. 다만 네. 이런 거죠. 집 하나가 있어요. 아파트가. 네. 그런데 이 추가로 하나 더 사고 또 한 개 더 사고 막 이렇게 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럼 계속 사가면 사가는 건데 이 나머지 것들은 중과세에 걸린 시기에는 중과세가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중과세가 없어지면 일반 과세가 되겠죠. 네. 이제 장특공 30% 살아나겠고, 네.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3년 지나면 부동산 경기가 안정화가 되고 서울의 경기 침체가 너무 돼서 중과세를 없애고 폐지하고 일반 과세가 부활할 거라고 미수돼요. 부활. 그리고 긍정적으로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하나 더 사도 되죠. 네네. 그리고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1억을 벌 거 50% 나올 거 둘이 5대 5로 나누면 5천씩으로 나누잖아요. 네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250씩도 받고, 그죠? 또 여기 세금은 과표가 뭐 예를 들어서 1,200만 원까지 벌 때는 6%, 4,800만 원까지 15%에 108만 원 빼고 뭐 8,800 이하에 대해서는 24%에다 522만 원 빼고 그러잖아요. 네. 많이 벌면 세율이 높아요. 그죠? 근데 네, 맞아요. 둘이 벌면 나누니까 세율이 낮거든요. 낮는 세율 구간을 해서 절세 전략을 가지고 가면 된다.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로 가면 되는 거고, 네. 지금 은행에다가 돈을 예를 들어서 아까 얼마 있다고 그랬죠? 2억 5천? 네네. 은행에다 나가지고 5년 후에 얼마 될까요? 거의 그대로 있겠죠. 뭐 거의 그대로일 거 아니겠어요? 뭐 네. 2억 6천 된다고 할게요. 아니 2억 8천도 네. 될 수 있겠죠? 네. 지금 제로금리 시대니까 거의 이자가 네. 없잖아요. 네. 그런데 2억 5천을 넣었더니 만약 내가 산 집에서 2억이 올라버린 거예요. 네. 그럼 1억 양도세를 냈다고 하자고요. 네. 근데 부부 공동명의니까 한 6천 정도 냈다고 할게요. 그럼 네. 1억 4천은 돈 남죠. 네네. 그런데 내가 산 게 지금 전세값 막 오르는 시기잖아요. 네. 전세값이 올라버렸어. 안 팔았는데 1억 정도. 그러면 1억 원금 회수하죠. 네네. 이걸로 또 사면 되잖아요. 정부가 4채 사고 5채 사면 뭐 그거 잡아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내 거 가져가요?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안 뺏어가죠. 뺏어 나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종부세, 요즘 막 종부세가 무섭잖아요. 네. 종부세 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아직. 이 공포는요. 공포는 네. 안 내본 사람들이 더 느껴요. 네. 종부세 한번 내보세요. 젊었을 때 한번 내놓고 네. 친구들 만나서 동창회에서 종부세 내는지 안 내는지 보세요. 내는 친구는 잘 살고요. 종부세 안 나는 친구는 잘 못 산다. 이런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전매 제한이 걸려 있는 동안 그거 네. 기다렸다가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네. 서울이라는 데 있잖아요. 서울. 네. 서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서울에 네. 강남, 네. 뭐 마용성, 공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가격은 떨어지고 조정받을 수 있지만 5년 정도 가면 반드시 올라 있을 거예요. 네. 왜 맨날 그 있잖아요. 그 무슨 뭐 폭락론자들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잃어버린 일본 20년 얘기하잖아요. 네. 얘들은 일본 한 번도 안 갔다 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일본에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까지 그 일본 주변, 일본 동경 주변으로 있잖아요. 네. 신도시를 한 40여 개 만드는데 여기는 폭망했어요. 일본 동경이라는 데 있잖아요. 네.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지난 20년 동안. 올랐어요. 엄청 올랐어요. 일본의 동경이라는 아이덴티티는 무너지지 않아요. 서울의 이 1,000만 인구의 아이덴티티가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서울 이런 주변으로 해서 하나 사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유자금 있죠? 그 2,500으로 2억 5천으로요? 예. 그래서 투자할 때는 두루두루 많은데 지금 네. 여기다 얘기하면 또 몰려가니까 네네. 나중에 별도로 전문가 이제 저한테는 됐으니까 서울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전문가 3인을 만나가지고 네. 한번 투자처를 알아보세요. 아직 여유가 있으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사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